발표, 즉 프레젠테이션이 어려운 이유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바꾸면 발표를 잘하겠네 라는 방법도 알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내가 발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일단 첫 번째는 혼자 말하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킹의 99%는 대부분은 양방향이에요. 서로 얘기하고 듣고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어요. 근데 혼자 말하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혼자 말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혼자 말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떨림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난 셀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박명수 씨가 이제 명사로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부르셨는데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까먹는 거예요. 가수 공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박명수 씨가 으쉬 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셀럽이니까요. 근데 우린 셀럽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수들은 우리한테 더 떨림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솔직히 준비 별로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자료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일정이 잡히면 자료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 발표 연습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닥쳤을 때 자꾸 떨리고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내가 혼자 말하니까 어렵고 셀럽이 아니고 준비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대화하듯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셀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30초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웃길 수 있거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거나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30초 안에 부각시켜야 돼요. 그리고 발표 준비를요, 최소 일주일은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 발표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시간은 길어지겠죠. 볼까요? 저는 이 김창옥 아카데미, 김창옥 대표님이 이 대화하는 방식의 강의를 참 잘해요. 한번 볼까요? 그분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지적인 남자를 좋아할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할까요?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돈 많은 남자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남자는 지적인 여자를 좋아할까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은 여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틀렸습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빵 터져요. 그러면 이 강의 시작이 처음 이렇게 되니까 뒤에는 아주 물 흐르듯 흘러가겠죠. 이걸 잘하시는 분이 또 이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세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1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마사지를 하고 싶어요. 뭐 2차까지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생각하고 막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오는 길에 10만 원을 잃어버리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생각할 것도 없이 멘트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와, 10만 원이면 설렁탕이 몇 그릇인데 교통카드로 며칠을 탈 수 있는데 바로바로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회피 이론입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똑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2배 정도 크게 느낍니다. 처음부터 손실회피 이론, 거기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렸다면 사람들은 재미도 못 느꼈고요. 강의가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직접 느끼게 하니까 바로바로 기억이 남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손실회피 이론이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보다 깊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초 승부입니다.
첫 30초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진행자, 어떤 발표자라는 걸 인식시키느냐. 김재동 씨가 이걸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멘트가 있길래 제가 하나 갖고 와 봤어요. 남자들은 한없이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하면 둥근 축구공 하나를 던져주면 22명이 뛰어다니면서 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공 하나 던져줬는데 우우 갔다가 그물 안에 공 하나 넣어보겠다고 넣으면 중간에 갖다 놓고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단순해요. 둥근 것만 보면 환장하고요. 아무도 신경을 못 쓰고 그걸 또 44만 명이 지켜봅니다. 공 가지고 22명이 노는 걸 우와 지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아주 단순해가지고 동그란 것만 보면 환장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태어난 게 남자들이에요. 이미 이 대목에 청중들은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강연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마지막 한번 보죠. 마지막은 뭐였죠? 네,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스티브 잡스를 보면요. 이분은 이 2분 발표를 할 것도 일주일 이상, 최소 100시간 이상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발표 연습만요. 자료 준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떨릴 것도 없고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 상황 멘트까지도 쭉 나열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를 했었죠.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강연을 준비를 할 때는 최소 며칠은 이 와이프한테 직접 와이프를 앞에 두고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발표를 잘하고 싶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대화를 하듯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 30초 안에 승부를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이다.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나의 발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발표 준비를 최소 일주일은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2분 발표도 최소 100시간. 그러니까 1분 발표당 50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두 발표의 달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